네. 여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지금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됐다는 감염국으로 지정했고,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는 게 봉쇄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들어오는 거를 막지 않고 있죠.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막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막습니다. 그 대통령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잘못은 누구한테 있느냐? 국민들한테 있죠. 왜 이 대통령을 빨리 합심해서 끌어내리지 않나요? 너무 무사한 안헬주의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좀 빨리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우리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고, 내 딸 자식들의 목숨에, 내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와이프, 내 자식들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뭐 우한폐렴 걸리면 알아서 나와줍니까? 저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의사들은 뭐 쇳덩이로 만들어졌나요?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고, 특정 시간 일을 하면 일정 시간 쉬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힘들죠. 병원 문 닫으면 제일 힘들 게 누구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사욕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래 의사들이 화나서 진료 안 하면 누가 제일 힘들 것 같냐고요. 한 번이라도 아파 보신 분들은 병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의사들한테 미안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많아야 사람들이 편하게 삽니다. 의사들이 많아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가 발전된 이유는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의사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아프면, 당장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당장 내 애가 아프면 집 밖으로 똘똘똘똘 가가지고 진료받을 수 있고, 진료받아서 병이 나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자, 근데 그런 의사들을 나쁜 사람들로 규정을 해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 바꾸십시오. 돈이 나쁘다고? 아니요, 돈이 좋은 거지. 돈이 돌아야 그쪽에 있는 집단이 발전하고 위생이 발전하는 겁니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일수록 오래 살아요. 뭐 이런 걸 먹어서 그렇다, 저런 걸 먹어서 그렇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 위생이랑 의료 지식이 증가되고 의료 서비스가 증가돼서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한 거죠. 저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에 범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어차피 개개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채널은 많을수록 좋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본인을 힘들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몇 개의 정보들로 추려지고, 사람들은 그 정보 범람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체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들 중에 옳고 그르면 한 개씩 두 개씩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범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요새 기사를 보고 있으면 괴롭고 힘듭니다. 전 또 개인 치과를 하는 입장에서 치과적인 감염은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아무리 이제 소독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걸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막습니까, 일일이. 그렇지만 누군가는 치과를 찾아야 되고, 아픈 사람은 계속 생긴다고요.
치통으로 한번 고생해보는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치과 문 열기만을 절실히 바라면서 밤새 동안 잠 못 자는 일이 생겨요. 그게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긴다고.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장 대통령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당장 이 기조가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당장 수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정부는 거짓 정보만 유포하고 있고, 이제 뭐 방역이 돼갖고 뭐 수그러드는 단계다 그랬는데 개뿔? 전혀 아니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람들은 한 개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항상 고통이 사람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통이 우선 지금은 되게 안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쑥 발전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통령을 넘기고 나면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40 맘충들, 저는 그냥 맘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욕해도 상관없고 제 치과에 와갖고 뭐 돌을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맘충이지 뭐. 그래요. 이 뇌가 썩어 빠진 이 맘충들의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호법 있죠. 아동보호법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동의 피를 먹고 자라요. 아동들이 이러저러한 피해 상황을 받고 뭐 이렇게 뭐 더러는 친부들한테 이렇게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더러는 애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끔찍하게 살해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참 인간으로서 보고 있기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오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보호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아동보호법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지금 아무도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거라고요.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들이 피를 흘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통받고 있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자유의 사상이 다시 한번 잉태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 고통인 겁니다. 피할 수 없으니 고통인 거고,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고통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나서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통이 마냥 괴롭지만은 않아요. 이때까지 수많은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운명론과 개척론. 둘 중에 어느 게 맞는가? 둘 중에 둘 다 안 맞고 둘 다 틀리지도 않아요. 저는 운명론과 개척론을 둘 다 믿습니다. 반반씩 믿습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 운명론은 아예 디스카드하고 전부 다 개척론만 믿었어요. 이 개척론만 믿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이에요. 맞잖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개척해갖고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이라든지 개선이 안 된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책임입니다. 전부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때리는 거지. 물론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영역을
넘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주의, 낙관주의라고 하는 희한한 개념을 억지로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낙관주의를 끼워 넣습니다. 근데 다 잘 됩니까? 안 되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잘 되지 않으니까 이런 낙관주의는 굉장히 커다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거기에 맞지 않는 자기 자신을 계속 거짓말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론, 순수한 개척론이랑 거기를 그 가짜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한 낙관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줍니다. 계속 사람의 삶을 힘든 삶만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얼만큼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그러면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는 운명론이 맞는가? 그것도 다릅니다. 그것도 틀려요. 자,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명의 여신이 던지는 그 운명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둑을 쌓아둘 수는 있다. 둑을 쌓아둔 사람과 쌓아두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운명론이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개척론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명론이 좀 더 현실적이에요. 다가오는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너무 힘든 과정 중에 자살해버렸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의 모든 스토리는 끝나요. 이것조차 운명이다 하면서 자살해버렸다. 그럼 그 사람의 모든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면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운명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지만 거기서 우리가 계속 고통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넘어가면 더 나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또다시 시련이 오기는 합니다만. 자, 그러한 사실들을 옛날에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가 사랑하다 뭐 이런 거고, 파티가 페이트, 운명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자, 이 아모르 파티,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는 개척론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운명론의 입장일까요?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론인 것 같죠?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아모르 파티,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의 운명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견뎌내라. 이러한 운명마저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열린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견뎌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개척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살아, 이거 뭐 이래 뭐 버저고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개척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저는 이게 운명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현재를 그래 뭐 어떡하겠냐, 즐겨. 그게 아니라요. 자기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의 인생 총체를 구성을 하니까 자기의 현재 삶을 그냥 단지 즐긴다 이게 아니라 보람차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보람차게 살아가는 것, 즉 자기의 운명을 지금 자기의 매 주어진 순간순간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보람차게 살아가라는 거. 저는 이게 운명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되게 좀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생각이 달라요. 제가 필요한 순간에
이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선에서 거기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는 거, 이게 개척론인 거고, 그래서 아모르 파티가 개척론인 자의 생각인 거고, 까르페 디엠은 이러한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총체적으로 구성돼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거기를 즐기면서 살아라고 하는 게 운명론이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디스카드가 돼요. 중국에 있는 시진핑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계속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주의, 낙관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때까지 제가 꾸준히 인생을, 역사를 살펴본 거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확 발전.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거뒀어요. 눈부신 발전을. 기적이 막 일어났죠. 왜 그랬냐? 6.25 전쟁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대한 위기를 겪고 나면 그 엄청난 피를 흘렸잖아요. 이런 말도 못하지. 그 고통을 겪고 나면 그 반대로 확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랬죠. 중국도 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확 성장을 했고, 그 성장에 취해서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중국이 고통을 겪고 있죠. 이 시기가 뭐가 됐거나 그 중국이 버텨낼 거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다시 확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확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버티십시오. 더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주의하고, 힘들어도 절대 희망의 끈을, 힘들어도,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 거 압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